구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화 구연은 제가 이제 이 윤유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청년 때죠. 그러니까 교사 때 윤유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 동화 구연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이 동화 구연을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한번 이렇게 한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윤석준 선생님의 90회 그 회기에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 안에 들어있던 이 동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 동화를 이제 몇 편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려고 합니다. 강정규 씨인데요, 작가인데요. 이 할미꽃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할머니가 입 다 떨군 늙은 감나무 밑 자갈밭에 마른 고추대와 지푸라기를 깝니다. 장가지에 피해 기대에 세운 장대 끝에 반투명한 홍시들이 꽃등과 같습니다. 지푸라기 위에 고무신을 벗어놓고 할머니가 나무에 오르십니다. 들판은 허허롭게 비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제 너머에 탈곡기 소리가 들려오고 채마밭마다 무며 배추를 뽑는 동네 사람들의 등굽은 모습들이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할머니가 손바닥에 침을 뱉어 장대를 꼬나잡고 감을 땁니다. 장대 끝 거기에 맑은 빛의 홍시도 매달렸지만 그 너머 높은 푸른 하늘에 깊디 깊은 눈앞이 흐려옵니다. 초월 속 장대 끝이 건드린 감 한 개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제 나무 마디 굵은 가지에 걸려 뭉개지고 말았어요. 하마 머리에 떨어질 뻔했네 그랴. 할머니는 잠시 나무 둥지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오메 높은 곳. 큰아들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문 밖을 내려다보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서울역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오냐 내다. 분명히 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하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 잠긴 문 밖에 서 있는 사이 해가 저물고 할머니는 끝내 계단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할머니! 부르는 소리에 어렴풋 재차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화들짝 눈앞에 손녀딸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오냐 내다. 아이가 문을 열 생각은 않고 손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일부터 시험이란 말이야. 내더러 어쩌라고. 알았어. 툭툭 끊어지는 볼먹은 소리. 할머니는 멀뚱히 선 채 잠긴 문 손잡이만 바라보았어요. 아들은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소녀 방에서 잠들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에 오줌이 마려 잠이 깼는데 소녀는 거실에 새우잠을 자고 할머니가 우려 가져간 햇감 보통이는 풀리지도 않은 채 머리맡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장대를 내려뜨리고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어느 순간 발바닥이 미끄러지면서 벗은 뒤꿈치가 발등으로 올라옵니다. 나무 둥치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내뽑았습니다. 가지 끝에 매달린 홍시를 쪼던 까치가 날아오릅니다. 구름을 물들이며 해가 집니다. 등불 밑에서 할머니가 주워온 홍시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성한 것만 골라 담은 바구니 위에 또 다른 바구니를 포개어 보자기에 쌉니다. 한과 중 귀 오린 것이나 바스라진 것은 구장에 지낸 홍련감 칠순잔치 때 음식을 봐주고 얻어온 것입니다. 품삯 대신 받아온 셈이죠. 다식도 몇 개, 약식도 2덩이가 됩니다. 그 집 며느리 얼른 넣어준 것입니다. 착하기도 하지. 할머니가 낙성대역에서 전동차를 올라탔습니다. 노약자 보호석에는 젊은이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운동모자를 둘러쓴 청년은
오늘의 운세, 가까운 끼어있는 여대생은 교육학 개론을 잊고 머리에 노랑물 들인 젊은이는 모자를 눌러쓰고 잠을 잡니다. 그러나 신도림역에 멎자마자 그들은 후닥닥 뛰어내리고 할머니는 헐렁해진 전동차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에 너댓 살배기 사나이와 그 건너 아이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발장난치는 아이를 귀여운 듯 자주 보더니 보퉁이를 풀고 그 속에 상과 한 조각을 꺼내밉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행색을 살피다가 엄마와 한가 조각을 번갈아 봅니다. 엄마 눈길 한번, 할머니 행색을 살피다가 아이 시선과 마주칩니다. 심란한 표정이 스쳐가는가 싶더니 종래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는 한가 조각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할머니가 어여 먹으라는 손짓을 합니다. 할머니가 다시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승객들의 눈길 하나 둘 세 사람이 쏠려봅니다. 한참 동안 시치미를 떼고 있던 엄마가 할머니의 손신용의 승객들의 시선 틈에서 마침내 고개를 다시 끄덕이고 아이가 한가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고 승객들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오고 전동차는 그제야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보퉁이를 쌓아안고 개찰구를 빠져나옵니다. 연나무 산을 대보이는 사내 아이가 쪼르르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냐 아가. 아이와 할머니가 시장통에 들어섭니다. 거기 찐빵과 만두를 파는 둘째집 가게가 있습니다. 어머니 오냐 내다. 좁은 가게 탁자 사이를 지나 고무신을 벗어놓고 열린 미닫이 문지방을 짚고 올라 아랫목에 그냥 눕고 아들 며느리는 장사를 합니다. 만두 빚고 빵 찌고 접시에 담아내고 봉지에 싸 건네고 잔돈도 거슬려 줍니다. 아이도 잔심부를 합니다. 가게에 붙은 방도 가게만큼 작습니다. 빵 반죽 양푼이 가게로 나가고 아들 또한 가게 탁자를 맞대놓고 그 위에 자리를 폈습니다. 어린 것은 할머니 곁에 누웠는데 할머니는 밤늦도록 달그닥달그닥 설거지를 하십니다. 어머니 오냐 왜냐. 아들은 불러놓고는 말이 없습니다. 매미 편치 않으시죠? 묻고 싶었는데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러나 먼 길에 지쳐 금세 잠이 듭니다. 입을 조금 벌리고 꿈길을 갑니다. 멀리 가지마다 꽃등같이 감이 열린 늙은 감나무가 서 있고 머리 하얗고 둥그문 할머니가 고개를 넘습니다. 막내 딸내 굴뚝에는 저녁 연기가